네, 안녕하세요. 그로스 리서치 이재모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2023년도 1월 6일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양해 말씀을 한 가지 드리면은 지금 제가 목감기로 인해 가지고 목소리의 상태가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들으실 때 약간 거북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한국경제TV 출발 증시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체크포인트 3가지씩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떤 주제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체크포인트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올해 유가를 배럴당 85.46달러 정도로 전망을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요 배럴당 85달러는 두바이유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곳이 이쪽이기 때문에 이 두바이유 기준으로 가격을 지금 전망한 것으로 보이고요. 작년에 연간 평균적으로 96달러 정도의 유가가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좀 비교했을 때는 다소 낮은 그리고 안정된 가격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이 하고 있고요. 분기별로 보시면은 2분기에 가격이 가장 저점을 이루고 3분기부터 가격이 상승 전환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가 전망, 연간 전망 중에서도 분기 단위로 좀 끊어서 보시면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 상반기 낮은 가격을 지금 형성하는 그 이유가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경기 침체 이슈로 인해서 수요가 굉장히 둔화가 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쉽게 말하면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뭐 제품을 계속 만들어서 팔 수 있는 시기가 아니니까 공장 가동을 좀 줄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일정 정도 뭐 전력이라든지 뭐 기타 이런 것들 사용함에 있어서 좀 아무래도 좀 늦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좀 줄어드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가격이 낮게 형성이 되는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반기에는 이제 가격이 이제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제 기름을 파는 업체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오펙 플러스라고 하는 이 국가들은 지금 뭐 기름을 퍼서 팔아봤자 싼 가격에 팔 바에는 좀 감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감산을 할 경우 그리고 중국 쪽이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다시 멈췄던 공장도 돌아가고 뭐 일정 정도 유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가격 결정의 변수 요인이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계속 이야기는 나오고 있어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 또는 휴전으로 갈 경우에 유가가 급격히 하락세로 갈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란이 핵 합의를 좀 하면서 다시 원유 수출을 재개하게 되면은 공급량이 이제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역시 국제 유가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일정 정도 변수 요인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우선 정유주들이 아무래도 유가하고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좀 높을 때 그 이익이 좀 많이 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최근에는 주가가 많이 내려왔는데 이거는 작년 대비했을 때 올해 지금 잘 보시면 유가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가하고 좀 연동돼서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이 리오프닝을 준비했던 항공사들이 지금 중국 노선을 다시 줄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 노선을 단기적으로 좀 보류시키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게 지금 리오프닝이 되면서 일단은 10월, 11월 일본 쪽으로 오고 가고 있는 여객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항공사들도 실적 전망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지난달 말 정도 중순쯤 해가지고 그 중국 당국이랑 우리나라하고
운항 노선 횟수를 좀 증편을 시켰습니다. 그동안에는 중국 쪽이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141 노선, 그러니까 한 개의 항공사가 한 개의 노선만 취항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이걸 좀 더 늘려줬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 50회 이상으로 늘리는 것을 합의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항공사들이 슬롯을 더 열었던 거죠. 중국 쪽으로 가는 노선을. 그런데 다시 중국 쪽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슬롯을 다시 닫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 중국 광저우, 상하이 노선 운항을 잠정 보류시켰고요. 제주항공, 티웨이, 진에어 같은 경우들도 주 1회 중국 노선을 추가 운항하기로 결정했다가 다시 다 보류를 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기존에 운항하고 있던 노선도 임시 중단하는 사례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무언가 중국 쪽 노선을 다시 줄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슈가 이제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항공사들 그 주가에는 안 좋은 모습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 주 주가가 일부 빠지는 것 같다가 다시 강하게 밀어 올리는 모습이 나오곤 있어요. 이게 일시적일 것이다, 뭐 단기적일 거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하고요. 중국 쪽의 리오프닝은 이제 대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쪽 여행객들이 우리나라로 아마 물밀듯이 들어올 건데 여튼 지금 주가가 안 빠지는 게 약간은 의아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단기적으로 주가가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분명히 차익 실현의 빌미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런 의견과 함께 소나기는 잠깐 피했다 가도 늦지 않는다. 이러한 전망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공사들, 제가 특히 제주항공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 기업들 보유하신 분들은 약간 비중을 좀 줄였다가 다시 좀 리오프닝 이야기 나오면 그때 비중을 늘려도 늦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잠시 소나기는 피해가자, 이런 투자 의견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 시간의 특징주인데요. 지난 목요일에는 좀 섹터별로 종목들이 움직였어요. 첫 번째는 교육주들, 메가임리, 아이스크림 에듀, 비상교육이 각각 9%에서 6%대까지 올랐고요.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을 도입한다는 교육부의 어떤 개혁이 좀 담겨 있는 그런 업무 보고가 대통령에게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교육주들이 전일 시간내에서 강했고 1월 6일자 금요일 장중에도 강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 특징이었고요. 두 번째는 IT 인프라 관련된 솔루션 업체들이 역시 강세를 보였는데 데이터 솔루션, 모아 데이터, S넷 이런 기업들이 같이 좀 동반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역시나 국내 데이터 센터의 시장 규모가 앞으로 한 8조 원대까지 커질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관련주들이 동반해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하락 특징주입니다. 건설주들이 1월 5일 날 동반해서 좀 강한 모습이 나왔는데 중동 지역 국가 중에 아랍에미리트가 있죠. 여기가 지금 1경원 정도 규모로 경제 규모를 키운다. 그래서 제2의 네옴시티와 같은 바람이 어제 살짝 불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급등했는데 시간에서 오히려 하락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빠지는 모습이 나왔던 것이 특징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추천주는 저희가 제노코를 이제 말씀드렸는데 요 동 종목은 이 내용보다는 저희가 그 탐방 보고서 브리핑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세세하게 나와 있고요. 저희 그로스 리서치 홈페이지 들어오시거나 또는 텔레그램 채널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관련된 요 보고서를 올려 놓았으니까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더 정확한 내용을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1월 6일자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제가 부연 설명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 목 상태가 좀 좋지가 않아가지고 들으시는데 좀 약간 미안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좀 주말에 좀 쉬면서 빨리 회복한 다음에 좀 정상적인 목소리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